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는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메모리 반도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을 하지만은 소부장은 일본에 많이 밀렸었는데 우리 독특하게 한미 반도체는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대장을 가고 특히 이제 그 HBM을 만드는 이렇게 본드, 이렇게 8층, 12층 이렇게 하는데 본딩기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가 이 장비를 SK 하이닉스하고 미국의 마이크론에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에 아직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루머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미 반도체가 어제 이 신문에 기사가 났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미 반도체가 공장 부지를 10,000평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공장을 또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이제 완공이 돼서 TC 본드 장비를 할 건데요. 연간 지금 264대 정도 이렇게 생산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 공장이 완성이 되면 420대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TC 본도에서 글로벌 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6년에 대해서 매출을 2조 원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죠. 아,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부장 중에서 한미 반도체만 한 회사가 정말 없습니다. 자, 이제 제품이 아주 그냥 걸작이죠. 요게 뭐냐면, 듀얼 타이거라고 합니다. 듀얼 타이거. 듀얼 타이거인데, 양쪽에 이제 두 개가 있죠. 그죠? 듀얼 타이거입니다. 전에는 이게 하나였거든요. 듀얼 타이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6월 정도인가 7월 초인가 이게 또 미국으로 넘어갔죠. 넘어가고 또 이 한미 반도체의 장비를 대만의 업체들이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듀얼로 있으니까 HBM을 생산하는 시간이 2분의 1로 50% 줄어든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로, 이제 장비 하나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를 더블로 하니까, 듀얼로 하니까, 당연히 생산 시간이 그냥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본딩 장비의 최고 봉은 사실은 네덜란드의 배시였거든요.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딱 나오면서부터 배신을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이 듀얼 타이거 외에는 HBM을 그 수율이 좋고 이렇게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오늘 여기에 이제 제가 글을 쓴 거는 인포마켓에 강용훈 대표의 블로그를 제가 이렇게 차용을 했습니다. 일부 조금씩 고친 거 대부분은 95% 이상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TC 본도의 단가는 얼마인가? 단가는 꽤 비싸다.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20억대, 20억 후반, 지난번에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 이제 TC 본도를 사가기로 이제 나왔는데 이 마이크론은 공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신문에서 보면 20 몇 억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는 TC 본드를 원래 했던 게 아니에요. 소우라는 거, 이거 자르는 거 있죠. 톱이잖아요, 톱.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미 반도체는 원래가 이제 HBM 본드를 했던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이제 렌즈라든가 필터라든가 유리들을 절단하는 이게 마이크로소 요거 제품을 제일 잘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TC 본드를 하게 된 거죠. 참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강용훈 대표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한미 반도체 제품에는 진동 기술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강용훈 대표가 자기도 이제 주식 투자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을 못 하겠죠. 자세한 얘기는 아마 자기네 유료 회원들이나 이런 데를 하겠죠.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 힘들다. 모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가스터빈 제조 공정과 같은 논리다. 한미 반도체가 자체적으로 본드를 깎아낼 때 도입하는 제조 절차하고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가스터빈 블레이드 가공 제조 절차하고 같다는 얘기다. 대단한 얘기죠.
밑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너릭 일렉트릭이 그 뭐 화력 발전소라든가 이런데 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이런데 이 발전기의 블레이드 이 날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날개를 이게 굉장히 아주 세밀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자체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지위가 130년 된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한미가 이 기술을 훔쳐오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라이센스 가지고 온 거는 아니겠죠. 근데 한미 반도체도 그런 쪽에서 40년 정도의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진동을 제어하는 이 어떤 기술을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동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수하게 깎아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가 이제 이걸 깎아야 되겠지만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또 본딩하고 붙여야 되고 이럴 때 진동이 없이 그래야지 분량이 줄어들겠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저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언론에서 하나정밀기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무슨 경쟁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언론이 몇 개 있는데,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지난해부터 오보를 많이 내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 유튜브 또 한번 좀 전에 올렸지만은, HBM3라든가 HBM3E에서 오보 참 많이 냅니다. 뭐 한국경제, 우리나라 대부분 언론들이 다 그랬습니다. 뭐 콜 통과를 했다, 다 그냥 찌라시였죠. 그러면 이 오보를 냈으면은 사과나 뭐 정정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정밀기계는 원래 삼성정밀기계가 이걸 인수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정밀기가 반도체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카피하기는 힘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발전소의 블레이드를 만드는 거는 이제 제너릭 일렉트릭이 완전히 그냥 석권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를 복제를 어떻게든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술 자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해도 오랜 노하우.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미 반도체도 40년간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걸 장비를 해서 하면서 이제 습득한 어떤 기술이죠. 그래서 단 기일 내에 복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GE 발전기를 수입하는 GS 파워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GE 제품의 기계 제품 완성도는 숨겨진 노하우 때문에 따라하기 거의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한미 반도체의 그 듀얼 타이거라든가 본딩 기계도 따라오기 힘들다는 얘기죠. 네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한미는 적이 많나? 1등을 달리니까 탁월한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이 말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정말 이게 한심한 얘기인데 지난해 삼성전자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한미 기술은 실체가 없는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의 싱카와 본딩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수율도 안 나죠. 발열 문제가 많죠. 전기도 많이 사용하죠. 결국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겨우겨우 통과를 했는데 HBM3요.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그거를 자기네 AI 가속기를 쓰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H20이나 B20에서 써먹겠다는 얘기죠.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하지 않고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 하는데 통과를 하긴 했는데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도 자사의 고사양의 가속기는 안 쓰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 삼성전자가 완전히 이 고자세적이고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이때만 해도 자기네 뭐 세메스라든가 싱카바라든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각이 많은 건 후공정은 간단한 것이다. 그리고 별거 아니다. 이런 인식이 명문대 출신의 엔지니어링한테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얘기죠. 기자들 역시 공부를 안 하고 받아쓰기만 한다는 얘기죠.
실체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2018년에 한미반도체 그 공장의 이제 그 사진입니다. 자, 또 여기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한미반도체를 인정을 하는가? 누가 인정을 하는가? 자, 이렇게 보면 두 군데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TC본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아마 대만 사람들일 거다.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의 장비들이 또 대만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TSMC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의 내부자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SK 하이닉스는 옛날에 하이닉스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회사가 구조되면서 SK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2019년에 HBM 그 연구팀이 해체되면서 그 불만을 가졌던 삼성의 많은 사람들이 SK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적어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SK 원래 사람,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사람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넘어간 사람, 그 외에 또 다른 채용된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의 열린 사고가 지금의 HBM에 좋은 실적을 낸 것은 아닌가 그럽니다. 그래서 워피지라고 그랬나, 워피.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웨이퍼가 휘어지는 현상. 자, 지금 HBM을 이렇게 지금 쌓고 있잖아요. 8단, 12단 이렇게 쌓는데, 이 HBM 원래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이 D램이죠. D램이 이래 두꺼운데, 일본의 디스코라는 장비 회사에서 거기는 무슨 장비가 잘 나오냐면 그라인딩이라고 합니다. 이거 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얇게. 안 그러면 이 상태로 지금 해버리면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디스코라는 회사의 장비를 그라인딩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갈아내는 거예요. 잘라내서 두께를 얇게 해가지고 쌓는 거죠. 그리고 HBM4 같은 경우는 저 12단 아니 16단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라인딩 하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얇은 걸 쌓다 보니까 휘어지는 현상이 많은 거죠. 이걸 워피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진동 제어가 완벽하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워피지를 극복하고 어라이먼트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한미 반도체 기술이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워피지라든가 그래서 얇아지는 것을 얼라이먼트 우리가 뭐 자동차를 할 때 보면은 바퀴에 뭐 휠 얼라이먼트는 잘 알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왜 그 모양인가? 외국계 애널리스트들도 다 이제 오버를 많이 내고 하고 있거든요. 외국계 특히 홍콩에 있는 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후공정이나 이런 기술을 잘 모른다. 또 이 애널리스트 나이가 꽤 되기 때문에 그냥 정보를 받아 적는다. 그냥 받아 적는 정도 수준이에요. 한국에 와서도 제일 먼저 찾는 건 한중국에 있는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리서치 센터장들도 제가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많이 보면은 그냥 삼성이 뭐 언제 될 거다, 뭐 10만 전자 간다, 뭐 15만 전자 이런 내는데 정확한 그런 어떤 소스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계 애널리스트라 아니면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 리센터는 다 서로 정보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실수를 하거든요. 자, 이제 7번째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을 콜 통과를 할 수 있을까? 오늘 건데 엔비디아 3 아니죠. HBM3E를 제가 이거를 엔비디아에 콜 통과를 해야 되는데 8단을 제가 앞서 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단을 뛰어넘고 12단을 간다는 거는 덧셈 곱셈 나누기도 못하면서 미분 적분을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8단을 하고 나서 12단을 하는 거죠. 예정은 11월이라고 합니다.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빨라야 11월이고 아니면 12월 어쩌다 삐끗하면 내년 1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12단은 삼성전자가 2월 말에 샘플로 먼저 제공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SK 하이닉스에는 HBM3E 8단을 엔비디아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자꾸 리젝트 거절당했죠.
엔비디아로부터. 그래서 지금 많은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고 젠슨 황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언론에서는 다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뭐 텔레그램 방에서 뭐 엔비디아의 물량이 부족하니까 삼성이 뭐 제품을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인포마켓의 그 강용훈 대표는 퀄통과는 빨라야 11월이고 아니면 12월 아니면 해를 넘겨서 1월이라는 얘기는 그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거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알파 경제에서 나왔던 그 이제 삼성의 HBM3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과 자, 이게 SK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가 이 삼성전자까지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HBM TC 본더를 납품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4일 인공지능 공시 분석 프로그램 타키온 월드에 따르면 한미 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에게 230억 원 규모의 듀얼 TC 본더를 조금 납품한다고 빨리 당겨 보겠습니다. 반도체인 DDR5를 묶어서 H100을 생산합니다. 조금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만 납품했던 TC 본더를 마이크론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대부분이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한미 반도체에 TC본도 없이는 삼성전자가 수율을 제대로 낼 수가 없고, 오늘 HBM3가 콜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하지만은 지난 2분기 실적에서 마이크론이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HBM이 매출이 있는데 그 수익률은 D램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HBM의 수율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납품도 많지도 않았지만은 매출이 얼마 안 되는 거 수익률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HBM3를 삼성이 이제 퀄통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뭐 8월 달부터 납품이 된다면 3분기 실적이 잡히고 4분기 실적이 잡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수익률이 나오겠죠. 수익률이 나오면 보면은 수율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한미 반도체 제품을 도입할까? 도입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집을 안 꺾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언제 할지 모른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2012년에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특허 문제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삼성이 졌죠, 당연히. 기술을 이제 세메스가 한미반도체에서 장비를 이렇게 들여다 쓰는데 상당히 많이 쓰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한두 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세메스가 세메스가 한미 반도체의 그 장비를 그거를 모디파이 그냥 수정해가지고 더 다른 걸 만들어 해버린 거죠. 원천 기술을 뺏겨서 그래 한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이제 그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7월 말과 지금 7월 말이잖아요. 8월 초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11월에 HBM3 이 8단이 코어를 통과를 하려면 적어도 7월하고 8월 정도에는 한미반도체 TC 본대를 갖다 들여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부터 이렇게 한두 달 전부터 삼성이 한미반도체에 뭐 누구를 만났더라 이런 군부를 많이 뗐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옛날에 뭐 그렇게 특허 때문에 소송을 하고 이랬다고도 영원한 적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7, 8월 정도에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도 아니죠. 한 2주 정도죠. 2주 정도 안에 한미반도체에 듀얼 타이거가 삼성에 들어가느냐 결판이 난다는 얘기죠. 만일 고집을 끝까지 그냥 그러고 한미반도체를 안 쓰고 그런다면 11월에 콜통고가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 강용훈 대표 말이 맞다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강용훈 대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제품을 안 쓰면 한미반도체 악재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악재라는 거죠. 피보는 거는 삼성이지 한미반도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한미반도체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을 만드는 회사가 딱 3개잖아요. 그죠?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딱 3개란 말이에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SK하고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이 두 개는 이 본딩기가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고, 사실은 삼성이 물량 깡패잖아요. 가장 큰 물량을 하고 있는 이 삼성을 휘어잡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한미가 본딩기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한미 반도체 듀얼 타이거를 삼성에 넣었는데 여기서 또 옛날처럼 세메스가 기계를 홀레당 다 뜯어가지고 기술을 그냥 이렇게 복제를 해서 만든다?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이제 한미 반도체의 경쟁력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미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크지만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자랑스러운 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는 많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